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를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선 거의 생각하지 않죠. 그 마지막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데도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마치 슬픔을 예고하는 일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 이 삶을 더욱 단단히 껴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삶을 흘려보낸 사람은 세월 끝에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후에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기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들이 세월 앞에 하나둘씩 멀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한 칸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84세 정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평생을 교직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제자들과 연락하며 매주 도서관을 오가던 지극히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오래 앓던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의 어르신은 갑자기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힘들었던 날도 많았는데 지금이 제일 외롭네요. 이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 옆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토록 아끼던 사람들과의 이별이 자신을 조용히 휘감고 있다는 걸 늦게서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만 몰두한 채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무리는 마치 글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 여운이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그 문장을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삶이 채 식기도 전에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건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삶이 끝날 때 가장 후회되는 건 하지 못한 일보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다라고. 자, 이제 우리 삶의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떤 후회를 덜어낼 수 있을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날마다 다듬고 보듬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얇아집니다. 어릴 적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지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진 인연들이 문득 어느 날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그리움으로 떠오릅니다. 70이 넘은 종숙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말없이 책임을 다하며 늘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어르신의 하루는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도 있었지만 괜히 불편해질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생각에 말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옆집 친구가 먼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었어? 나는 네가 연락 안 해서 나만 서운한 줄 알았지.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이란 그런 겁니다. 멀어지는 것도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말 한마디, 손 한 번 내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망설이게 됩니다. 자존심이 앞서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인해 웃고 사람으로 인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대가였던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남긴 글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벗을 얻는다는 건 삶을 얻는 것이요. 벗을 잃는다는 건 자신을 잃는 것이다. 누군가와 다시 손을 잡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주는 일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때 친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졌더니 마음은 남았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손을 내밀어야 할 날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후회는 대부분 멀어진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 되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되짚고 나만의 일상을 가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는 대로 살면 사는 맛을 잃는다. 의미를 되새길 때 삶은 비로소 살아난다. 이 말은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1세 한진수 어르신은 퇴직 후 10년 동안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자유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눈빛이 무너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속에 끼어 있는 거구나. 그 후 진수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내 매일 한 줄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본 꽃, 마트에서 들은 할머니의 말투, 길가 고양이의 행동 하나까지 적었지요. 3년이 지나자 그 노트는 20권이 넘었고 동네 도서관에 전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 알았어요. 내 하루가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별것 없다고 느낍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는 너무 평범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자책하지요. 하지만 삶의 의미는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한 산책, 한 그릇의 따뜻한 국, 잠들기 전 들리는 빗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잃는 순간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삶일수록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깊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면 작은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매일 10분 책 읽기, 정원에 물 주기, 지인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작지만 분명한 루틴이 삶의 줄기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발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무의미한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용서가 결국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단단하게 굳어져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쿡하고 아파옵니다. 서울 구로동에 사는 73세 오순남 어르신은 딸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그날 이후 서로가 자존심을 꺾지 못했고 시간은 조용히 둘 사이를 갈라놓았죠. 처음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르신은 어느 순간 딸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해 겨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혼자 깨어난 날 순남 어르신은 그동안 쌓인 세월의 무게에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애도 나처럼 혼자 아팠던 날이 있었을까? 그때 내게 기대고 싶었을까? 그날 밤 어르신은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10년의 침묵보다 무겁지 않다고 믿으며 조심스레 봉투를 닫았습니다. 한 달 후 문 앞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며 울던 그 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후회를 오래 품습니다. 잘못한 말보다
하지 못한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공자도 말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언제 이 세상이 평온해지겠는가. 덕으로 감싸야 한다.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묵은 감정이 남아있나요? 미워했던 사람, 서운했던 가족, 멀어진 친구, 지금 그 마음을 잠시 꺼내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대로 남아있어도 괜찮을지. 노년이란 이름도 얼굴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화해는 잊히지 않을 온기를 남깁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떠나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덜어내는 것. 그렇게 내 안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 그것이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준비해야 할 네 번째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밥 벌어먹고 빚 갚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작 남을 위한 삶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막연한 바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이 정리된 뒤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봤다는 기억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줍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이대용 어르신은 한때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고 이제는 은퇴한 노인이라는 말이 자꾸 자기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마트 앞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팀을 보게 되었고 나도 저런 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가 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손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그날은 기분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이제는 동네 어린이집에 책 읽어주는 봉사도 함께하며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토록 많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됐어요.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그림자 같아서 해가 지면 사라진다. 그러나 남을 위한 마음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진짜 빛이 된다. 남을 위한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채워줍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 재능, 경험, 혹은 말 한마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듣는 일도 그 자체로 큰 나눔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 쓸모는 남을 통해 비로소 드러납니다. 나이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삶이 더없이 값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죽음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무엇을 남겼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남에게 어떤 빛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준비해야 할 다섯 번째는 죽음을 미루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불길하다거나 질에 겁이 난다며 외면하죠. 하지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이야기도 끝까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문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 문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의 69세 박은하 어르신은 몇 해 전 난소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애 끝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그리운 얼굴들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하지만 치료 중에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이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적혀 있었고, 그 구절을 반복해 읽으며 박 어르신은 하루하루를 더 깊이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유언장을 쓰고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 작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편지를 남기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후회를 숨기지 않고 담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날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기 위해 매일 감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날이 와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리고 미련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전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지인 해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고 있었죠. 놀란 해자가 이유를 묻자 장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모양도 없고 기운만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온 게 기적이지 않느냐? 이제 다시 그 길로 돌아갈 뿐이다. 삶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두려움으로 가리면 지금 이 순간조차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혹시 죽음이라는 단어에 아직도 마음이 움츠러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스승이라는 것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날마다 다듬고 보듬는 일. 두 번째, 삶의 의미를 되짚고 나만의 일상을 가꾸는 것. 세 번째, 용서와 화해로 마음을 덜어내는 것. 네 번째, 남을 위한 삶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 다섯 번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 5가지는 모두 누군가를 위한 듯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기억도, 마음속 깊이 품은 말 한마디도 결국 내 삶을 만들고 내 마지막 순간을 채우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 후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나누지 못한 것, 내가 말하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잊고 지낸 얼굴들,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마음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한 통의 편지,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안부 전화, 작은 손짓 하나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진한 삶의 농도가 배어나는 시기입니다. 가볍게 웃는 일도,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일도 그 어떤 때보다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다면 그 하루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년이 후회보다는 미소로, 외로움보다는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진심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